코로나는 곧 끝날 거고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네, 10살 어린이들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직접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이 편지를 받은 의료진들, 가장 힘든 건 어찌 보면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일 텐데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줘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을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말대로 코로나는 곧 끝날 거고 또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따뜻한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오케이.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들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나가 고운 사랑 모아
7월 22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그 아이들의 해맑은 마음들 생각해보면 진짜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34번님께서 일찍 출첵해 주시면서 오늘도 오케이 하셨는데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의료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본인들의 건강도 잘 살피시길 하셨어요. 네. 그리고 1350번님. 이리도 따뜻한 말과 마음이 있기에 세상은 참 살만하죠. 따뜻하고 즐겁고 신나는 말이 있는 방송 오케이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좀 우중충했잖아요. 진짜 네, 그랬던 그 조금은 다운됐던 마음이 한껏 업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첵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1부는 여러분들의 오후 이야기로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7732번님.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서울 날씨가 흐려지면서 곧 비가 오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울산에서 어떤 간호사분께서 심폐소생술로 70대 남성을 구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시국에 참 따뜻해지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간혹 이런 소식들 들리잖아요. 네.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코로나19 우리가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잘하는 거. 네. 내일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분명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차곡차곡 잘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쓴 편지 사진으로 봤는데요. 정말 그 꾹꾹 눌러 쓴 한 글자 한 글자에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적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구들을 보니까 진짜 의료진들이 힘이 날 것 같았어요. 뭐 선생님은 영웅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TV에서 봤는데 좀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남겼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우리 의료진들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함께 보태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고요.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오제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지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이 선물들 나눠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OK 리서치 한번 받아볼 텐데요. 갑자기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작가가. 네, 우리 청취자들 과연 어느 손잡이일까가 문득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많이 쓰시나요? 왼손을 많이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어릴 때 저는 왼손잡이였대요.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왼손잡이 고쳐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젓가락질을 이미 다 배웠는데 오른손으로 부랴부랴 바꾸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오른손 왼손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잡이이실까요? 아니면 왼손잡이이실까요? 사실 요즘엔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왼손잡이를 향한 좀 잘못된 편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 쓰는 어린아이들 뭐 혼나기도 하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무슨 손을 주로 쓰는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8주경이면 결정이 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손을 사용할지는 뭐 타고난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손잡이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오른손잡이긴 한데 이걸 할 때만큼은 꼭 왼손이 더 편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른손잡이시거든요. 근데 돈을 셀 때는 항상 왼손으로 세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왼손으로 돈 세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제 머리 묶어주실 때도 머리카락 묶어주실 때 항상 왼손으로 고무줄을 돌리시더라고요. 딱 그 두 가지만 왼손이 편하다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왼손이 좀 더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손잡이 있는 컵을 항상 왼손으로 잡아요. 네, 커피를 마실 때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잔을 잡고 커피를 마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왼손으로 하는 거. 국을 먹을 때 저는 국을 왼쪽에 두는 편입니다. 네,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손을 주로 쓰시는지, 그리고 주변 혹시 왼손잡이이신 분들 있으면 볼 때 어떠셨는지. 왼손잡이들 중에서도 글씨는 대부분 오른손으로 쓰는데 제 주인 중에는 글씨 쓸 때도 왼손으로 쓰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광고 듣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노래, 패닉의 왼손잡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네, 패닉의 왼손잡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많이 쓰시는지 왼손을 많이 쓰시는지 저희에게 문자 지금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2670번님께서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취약 전에 모든 걸 오른손 사용으로 고쳤는데 그래도 아직 바느질만은 왼손으로 하신다고. 근데 왜 자꾸 왼손을 잘 쓰는데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고쳐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것들이 오른손잡이들이 좀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잡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나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오른손으로 고치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로 타고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른손잡이가 될지 왼손잡이가 될지가 결정이 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손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1350번님께서는 왼손잡이가 가까이에 있었네요. 모든 걸 왼손잡이인 저희 아들입니다 하셨는데 아드님이 왼손잡이. 네. 8755번님 제 생각에는 왼손잡이가 예능 쪽으로는 확실히 재능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머리가 좋던지 아니면 예능 쪽으로 좀 발달을 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왼손잡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연예인들 밥 먹는 장면 보면 젓가락질 왼손으로 하는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앞서 1350번님께서 아드님은 전부 다 왼손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는 연필, 젓가락질, 칼질 이런 것들을 오른손으로 하지만 숟가락질을 포함한 그 외는 모두 왼손이라서 저는 양손을 다 쓰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좀 왼손을 많이 쓰시면 아이들도 그대로 왼손을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3159번님께서 똑띠 민정님 출첵합니다. 혼자 있는 자리 외롭지 않게 자주자주 들어올게요 하시면서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딸들과 공기놀이 할 때만 왼손잡이 합니다. 져주려면 왼손이 쉬워요. 그렇죠. 네. 계속 이기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근데 일부러 져주는 거 참 힘들지 않나요? 네. 저희 아들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다가 자꾸 지면 혼자서 막 속상해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래서 일부러 좀 져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저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승부욕이 발동돼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골든벨이라는 그 게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퀴즈 왜 TV에서 퀴즈 골든벨 하는 것처럼 퀴즈 문제가 나오는데 상식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아들은 뭐 정답을 모르고 그냥 계속 찍는 것이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아들이 점수를 앞서가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승부욕이 발동이 돼서 결국 제가 이겼었는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승부욕 있는 부모님들은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오른손 대신에 왼손으로 공기놀이를 하시는 거죠. 네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8755번님 똑띠 햇빛을 보나 했더니 또 비가 이렇게 오네요. 그래도 그렇게 덥지는 않네요 하셨는데 날씨가 좀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기분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34번님 저는 양손잡이고 작은 아들은 올 왼손잡이에요. 근데 참 어슬퍼 보이긴 해요 하셨는데 본인은 사실 굉장히 그게 익숙한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글씨 쓰면 글씨를 왼손으로 쓰는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0039번님 올케가 왼손잡이인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특히 과일 깎을 때요. 과일 칼을 왼손으로 저는 그러고 보니까 과일을 왼손으로 깎으시는 분은 제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니까 좀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주변에 왼손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6038번님 어릴 때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할아버지께 등짝 많이 맞았어요. 저도요. 저도 진짜 할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저도 고쳤어요. 네, 무서워서 배 안 고프다고 밥도 안 먹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글씨랑 밥은 오른손, 가위 사용, 칼 사용은 왼손으로 합니다. 뜨개질은 오른손으로 하고요.
뜨개방을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왼손은 본인이 어려워서 왼손으로 못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성인이 된 지금 양손잡이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 왼손잡이인데 어쩔 수 없이 고치신 분들은 결국은 양손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네. 근데 그렇네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가르쳐 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뜨개질도 그렇고. 그러면 또 그 방향에 익숙해서. 근데 처음 그렇게 배우면 익숙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배워가려고 하면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네요. 배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손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0787번님, 저도 처음엔 왼손잡이였는데 어릴 적 부모님께서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해서 숟가락 젓가락은 양손, 글쓰기는 오른손, 근데 유독 칼질, 낫질은 왼손을 사용합니다 하셨는데 대부분 보니까 왼손을 쓰셨던 분들은 칼질도 왼손으로 하시는군요. 예, 저는 칼질 같은 경우는 오른손, 가위질도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낫질 이런 것들 왼손이 편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생각보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왼손 많이 쓰시는 분들, 왼손잡이이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손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을 쓰려고 할 때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작동을 한대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좌뇌가 발달하면 왼쪽이 발달을 하고 우뇌가 발달하면 오른쪽, 반대죠. 예.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좌뇌가 발달하면 또 이성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뇌는 감성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왼손잡이들 입장에서 이게 오른손을 쓰려고 하면 좌뇌와 우뇌가 함께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쓰려고 하면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손 조작, 솜씨라는 이런 부분들이 뇌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신체가 좌뇌, 우뇌를 함께 작동시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양손 다 쓰시는 분들은 머리도 그만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뜻인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궁금증 좀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왼손 쓴다고 할아버지께 등짝 맞으면서 억지로 고친 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청취자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많으셔서 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리서치 함께 했고요. 오케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앵수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가장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너를 알게 된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8754번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으로 오케이 2부 문을 엽니다.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습니다. 8754번님 늦게 출첵합니다. 바쁘네요 하시면서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OK 리서치 여러분들 오른손잡이신지 왼손잡이신지 여쭤봤더니 대학 동기 중에 왼손으로 강의 필기할 때 너무 이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젓가락으로 연습을 하다가 그 동기가 왼손으로 하니까 젓가락질이 잘 돼서 그때부터 모든 걸 왼손으로 했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우, 그 친구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네. 아, 저희 그 방송사에도 모 선배가 예전에 오른쪽 팔을 다치는 바람에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처음에 굉장히 어설프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깁스 풀고 나서도 그냥 운에 좀 발달을 더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왼손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쭉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후에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도 좀 고쳐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제 저희 앵수다 할 텐데 과연 김다롬 아나운서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오른손잡이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왼손잡이일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다롬 아나운서 어느 손을 많이 쓸 것 같은지 문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잠시 후에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K님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니 그거 아나? 부산에서는 회원카드 하나로 아무 때서나 책 빌리고 도서관 이용이 다 된다는 거. 그래? 거가 어딘데? 부산 도서관이라고 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 근처. 와 진짜가? 가보자. 좀에만 기다리라. 9월에 오픈한다 카이. 그때 같이 가재. 2020년 9월 부산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하루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던져놨는데 아직 청취자분들께서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다롬 아나운서에 대한 애정이 식으신 건지. 네. 아유, 안 돼요. 벌써부터. 네. 아직 문자로 그와 관련된 문자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서 네네. 일단은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김다롬 아나운서가 저희 앵수다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과연 오른손잡이일지 왼손잡이일지 한번 짐작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뉴스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 김다롬 아나운서의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는 그럼 첫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보죠. 네, 살인범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결정적 증거가 되면서 미국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가 35년 만에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수사국은 범인이 피우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DNA를 확보했었는데 이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이 담배꽁초의 유전자가 오클라호마주의 한 교도소에 성폭행 범죄로 수감 중인 윌슨이란 사람의 유전자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네. 이어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지문도 일치하면서 35년 만에 범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DNA 기술 발전 덕분에 이제는 장기 미제 사건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범인은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 사건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이춘재 사건도 생각이 나면서 이럴 때는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도 DNA 활용해서 범인을 잡았었는데 네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없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보면서 그 죄 저질러 놓고 죄 없는 척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두려워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발전이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더 이상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들은 줄어들겠죠. 네. 자, 첫 번째 뉴스 나가는 사이에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3808번님께서는 김다롬 아나운서는 왼손잡이일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짝꿍이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하면 항상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면 노트 필기 이렇게 양손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뭘까요? 0105번님은 오른손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살다 오른손 왼손 질문 참 신선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신선한 질문, 이 신선한 호기심은 네, 저희 장유진 작가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네,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문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1425번님이요. 요정님 오른손 잡이일 것 같고 AB형이고 부산에서 소맥 최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제 자기소개인 줄 알았어요. 자기소개. 오른손 맞고요. 네. 저는 왼손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제 절친이 왼손잡이인데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공부도 오른손으로 하고 네. 다 오른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8755번님은 앵하 왼손일 것 같다고 하셨고 3159번님은 뉴스요정 다롬씨 앵하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하시면서 다롬 하나는 오른손잡이일 것 같다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서울에서 방송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7732번님께서 다롬 아나운서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에서는 저녁 5시에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 소식 그리고 음악 본생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었는데 네, 저희 OK에서도 만나니까 반갑다고 해주셨어요. 네, 네트워크까지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네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김다롬 아나운서는 오른손잡이고 네. AB형이고 네. 부산에서 소맥을 최고로 좋아하는 최고로 것으로 좋아합니다. 최고로 네. 좋아하는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BS 앵커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김 전 앵커는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범죄 사실에 포함시켜서 지난 1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된다면서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네, 김 전 앵커는요, 최근에 이렇게 하루하루 반성 중이라면서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앵커의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공정하게 언론 보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본인은 이렇게 성범죄를 짓고 있으니까 처음 사건 터졌을 때 저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반듯한 이미지 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더 컸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네. 사실 뉴스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이와 관련된 뉴스를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그 뉴스를 진행했을까? 저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람 한편으로는 겉으로만 봐서 모른다라는 맞습니다.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네, 좀 찔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당한 처벌을 꼭 받으시면서 네.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7732번님이 참 개인적으로 뉴스 끝날 때마다 그날 소식을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논평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아했던 앵커였는데 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왜? 라는 질문이 던져졌는데 글쎄요. 뭐 제대로 지금 하루하루 반성 중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마음, 상처가 좀 아물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였고요. 이번에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인 이 가수가요, 이번 달 30일에 입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가수는 지난 2011년 그룹 블락비로 데뷔한 뒤 감각적인
매력적인 프로듀싱 실력을 갖춘 아이돌 래퍼로서 주목받았는데요. 유레카, 아티스트, 보이즈 앤 걸스 등 히트 솔로곡을 여러 탄생시켰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해서 홀로서기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예능에 나와서 근황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가수는 특히 올해 초 발표한 아무 노래라는 곡이 히트곡 반열에 오르면서 아무 노래 챌린지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저도 뉴스아이 김재현 선배님과 이 챌린지 영상을 찍어서 아, 진짜요? 저희 회사 내에서 네. 소소하게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지코, 2번 왕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이걸 챌린지 영상을 직접 찍었었어요? 네, 그때 찍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네. 강목이 어디 가나 했더니 여기 있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혹평 아닌 혹평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거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네. 한번 도전을 해볼 건가요? 아, 그때는 정말 네. 제 모든 끼를 다 발산해서 한번 이 반응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참 좋겠다. 근데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셔서요. 네네. 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에서 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노래 한번 들어야죠. 네. 저는 여러분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so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복속하고 싶은 날이야 You're one of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맥주랑 가끔 늦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왜 보이는 영령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떠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I want my douche back 좀 전까지 먹자지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끝나지 못할 바람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에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nts bitch 이 시대가 얼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기름하이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는 처음이지 방금이 결자하는 새벽 2시경 출장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아무 노래나 일단
아무 노래 나 들어봐 yeah. 아무 노래 아무 노래 나 들어봐 아무 노래 나 KOC. 네, 지코의 아무 노래 들었습니다. 1425번님이 똑띠님 이 노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퀴즈 정답. 네, 지코였죠. 네, 지코였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네요. 오. 네, 0105번님이요. 네. 제가 40이 넘었는데 요즘 TV에서 보면 남자인 제가 봐도 매력적이더군요. 이제 당분간 TV에서 못 보는 건가요?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3301번님 소녀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좋아하는 지코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0500번님 왕코가 왜 거기서 나와 하시면서 지코가 나와야지 하셨는데 1539번님 지코가 군대 간다는 소식에 우리 집 아이가 울고불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네. 4498번님이요. 정답은 1번 지코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따라 부르고 춤춰봤는데 역시 저는 몸치인가 봐요. 흐느적 거리게 돼요 하셨는데 네. 공감 가네요. 네. 제가 아주 흐느적 거렸기 때문에 네. 아무 노래 챌린지 동영상을 찍어봤던 김다솜 아나운서가 충분히 공감을 한답니다. 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해요. 네. 자, 퀴즈 정답 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정부가 전국을 긴급 점검하자 7곳의 정수장 활성 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만 인천 공촌과 부평 외에는 유충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다시 말해서 서울과 부산의 발견 민원은 배수구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의 발생 원인을 정수장 내 활성 탄지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요. 정수장과 배수지를 거쳐서 각각의 가정까지 공급된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이 된 상태고 네. 또 아직 그 배수 관로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이 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부산에서도 최근 의심 신고가 10건 넘게 들어왔는데 무서워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도 중요하죠. 네, 정수장 관리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영화배우와 제작가,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키아누 리브스가 이번엔 이것 작가로 변신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키아누 리브스는 12부작 이것의 첫 편을 오는 10월 7일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고 자신의 영혼마저 파괴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한 주인공이 겪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책으로 된 이것이 사라진 지가 꽤 됐죠. 종이책보다는 모바일로도 이것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수채화, 2번 만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1분 뉴스 가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주춤한 듯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노인들이 자주 찾는 복지시설, 요양원 등을 고리로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데다 자칫 중증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방화 1동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 중앙데이케어센터와 전날 정오까지 센터 이용자와 가족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질문에 전 세계 병력 태세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이러한 검토 작업을 동맹들과 함께해서 나갈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병력 태세 검토가 주한미국 감축으로 이어질 것인지 감축 문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3, 우리들의 2, 병력에 관한 큰 그림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 네. 자, 1분 뉴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른손잡이면서 AB형이면서 부산에서 소맥을 가장 좋아하는 김다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도 마무리합니다. 일기예보에 좋아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 3부 넘어오는 사이에 퀴즈 정답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이 만화였잖아요.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시나요? 전 사실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올려주신 문자들 보니까 추억들이 좀 건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1425번님께서 정답 2번 만화입니다 하시면서 진짜 만화방에서 살았는데 의식까지 해결도 해가면서요 하셨는데 저도 대학교 때는 만화방을 좀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공강 이제 강의가 없을 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만화방 가서 뭐 책도 보고 네 컵라면도 먹고 그랬던 기억나는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책 이만큼 쌓아두고 중간중간에 간식 드시고 그러면서 네 만화 보시는 분들 많으셨었죠. 요즘에는 보니까 북카페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만화 카페, 북카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차도 마시면서 적당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들도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한번 북카페를 갔었는데 아이들은 역시 네 만화책으로 손이 다 가더라고요. 4498번님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빌려서 많이 봤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누군가가 책을 사면 돌려서 보고 바꿔서 보고 3808번님 어릴 적에 즐겨보던 들장미 캔디가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저도 요거는 봤습니다. 네, 들장미 캔디, 베르사유의 장미 이런 아무래도 저는 뭐 로맨스 소설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만화도 참 많이 보더라고요. 7732번님이 저 같은 경우는 야구 팬이라서 샤다라빠라는 작가의 꼴대툰 그리고 최훈 작가의 야구 만화를 가끔 보긴 봤는데 주호민, 이말년 그리고 이종범 작가 만화도 조금 재밌더라고요. 혹시 민정님께서는 어떤 만화 좋아하셨나요? 하셨는데 말씀드렸죠. 네, 로맨스. 순정 만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 때문에 네 가슴앓이도 하고 그랬었죠. 네, 다 똑같지 않나요? 0948번님도 정답 주시면서 수고하세요 하셨고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퀴즈는 정답이 1번 지코였었죠. 네, 지코 오빠가 군대 간다 그래서 아이가 울고불고 했다고 하셨는데 선물로나마 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39번님께 선물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2번 만화. 네, 4498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겉으로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준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요즘 매일 누나가 하는 짓에 딴질 거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녀석 때문에 not okay였습니다. 오늘은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기사님. 안녕히 가세요. 와, 택배 몇 개고. 와, 자. 어머 택배 왔어? 나 여기 나 화장품 있을 텐데 어디지? 보자. 아 이거 김옥동. 이거 또 뭐야? 김옥동. 야, 김옥동. 죄다 김옥동 이름이잖아. 너 뭔 택배를 이렇게 많이 시켰어, 진짜. 택배가 산더미다, 산더미. 응? 이래 많이 사야 싸다 아닙니까? 가고 어차피 이거 다 내가 쓸 건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가 진짜. 좀 비끼라. 잠깐만. 그리고 보니까 너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물건 아니야? 참. 이게 다
내 이 교목동만의 그 꾸준템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꾸준템? 내가 늘 쓰는 오케이 화장품 이봐라. 이거 한 개 아니라 3개 샀다. 그자? 가고 내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이 오케이 우유. 이게 그 목장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그 멸균 우유인데 고소해요. 누나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가고 내가 매번 유산균. 아유, 유산균은 안 묻으면 목이 가가는데. 아니.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 같이 야, 이렇게. 김옥동. 한 번에 많이 사야 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스가 이게 지금 몇 개야. 아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면 되지. 뭘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고 그래 너 진짜. 나 진짜 좀 비키도 좀. 아니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샀다고. 이래 한 번에 사놔야지. 안 그러면 또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굴린다고. 아니. 옥동이니까 동동동동 굴리면 그게 발이 어떻게 동동동동 굴러지냐고. 그러니까 화장품 없고 우유 없고 유산균 없다고 뭘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고 그런다고 그래. 그때그때 사면 되지. 아니 그리고 이 누나처럼 딱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사고 그리고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새로운 것도 써보고 그래야지 어떤 물건이 좋은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이걸 쓰는지도 알고 이런 게 바로 따라해봐. 합리적인 소비. 소비라는 거야. 비합리적인 소비하고 계시네 진짜. 누나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기가 낫더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언제 털들려고 그래 진짜. 아직까지 내 똥기저귀 갈아줄 때 그때 아니다. 좀. 아니. 너 잠깐. 대단한 소비왕 나오셨습니다. 성은이 만극하고요. 저를 죽여주요. 야 김옥동.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카드나 내놔봐. 카드 내놔봐. 진짜 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내 카드를 왜 가? 내 카드 내놓으라고. 내 카드. 네 카드 말고 내 카드. 왜? 내가 이거 다 취소해버릴 거야 진짜. 뭘 취소를 됐다. 취하라 그냥 좀. 너 이거 진짜 하루 종일 뜯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겠다 진짜. 됐다고 다 내가 쓸게 그냥. 아니 왜 내가 뭘 사는데 사사건 건 참견을 해요. 내가 당신 아들입니까? 공생인데 합리적인 소비 좀 하세요. 가고. 야, 내가 합리적인 소비예요. 김옥도 너 그 카드값 누가 내주고 있어 지금? 응? 나도 내 돈 벌어서 하고. 너 어디서 지금 큰 소리가 진짜. 내가 합리적인 소비하고 똑똑한 소비 맞고 내가 진짜 돈 쓰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내가 합리적인 소비인지 누나가 합리적인 소비인지 가면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여쭤볼까? 그래 한번 물어보자. 제발 누가 편드는지 딱 봐라. 딱 전부 다 기목키라. 일단 여러분 저도 나이가 있거든요. 가고 동생한테 용돈도 못 주면 가고 제발 여러분들 저 잔소리하는 누나한테 좀 뭐라 해주세요. 가고 내가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한 번 살 때 많이 사가지고 넉넉하게 둬야지 쌀 때. 여러분 지금 박스가 20개예요. 똥아 너 진짜 왜 이래 진짜. 언제 쳐지려고 그래 너 진짜. 응?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형님들도 보세요. 화장품이 나오잖아. 여러분 보세요. 화장품이 딱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가면 오픈 기념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해요. 그다음에 통신사 할인까지 같이 붙어요. 근데 그 할인을 언제 다시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유통기한 딱 맞춰가지고 2개 3개씩 사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살 거를 예방을 한다니까. 근데 너 사가지고 만약에 피부에 안 맞고 화장품 같은 거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한꺼번에 다 샀다가 이거 다 어떡할 거야. 피부에 맞는 걸 내가 사야지. 그러니까 후기를 잘 봐야 된다고. 후기 그거 요즘에 알바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또 모르는 소리를 하네. 세상을 너무 몰라 너는. 세상을 좀 믿고 하라고. 소비라는 게 우유 같은 것도 한 번에 멸균 우유 같은 거 한 번 많이 사놓으면 박스대기로 사놓으면 다 먹는다고. 어디다 재워둘 건데 진짜 놔둘 데도 없어 너. 그리고 내 방에 놔둘게. 너 오케이 라디오 프로 알아? 알지. 거기에 등장하는 똑띠 알아? 알지. 똑띠가 늘 얘기했단 말이야.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양만 딱 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사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응? 맘카페에 올라있던데. 그 지네가 하는 똑띠인가 그 사람 비합리적인 소비한다고? 어머 진짜? 동이가 소비하는 게 그게 맞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물어봅시다 진짜. 그래, 물어봅시다. 오늘 끝났으니까. 물어봅시다. 나 김옥동은 무조건 한 번에 많이 쟁여 사서 놓는다. 대량 구매. 김옥희네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새 것도 써보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소비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 때 사야지 진짜 사는 거다. 살 때 많이 사야지 그게 사는 기라. 가격이 사야 돼. 가격이 살 때 사야 돼. 알았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57번. 여러분 살 때 많이 사놔야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현명한 선택합시다 우리. 아니 여러분 얘기 좀 보내주세요. 진짜 문자 사서 한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옥동이 편 좀 들어주세요. 네, 소찬이가 부릅니다. 현명한 선택.
네,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비를 현명하게 하고 계실까요? 아, 옥동이가 진짜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뭐든지 한꺼번에 막 쟁여두는 옥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많은 분들 문자 올려주셨는데 글쎄요. 0500번님. 살 때 사놔도 공간 차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 계산하시길 하시면서 옥동이 패라고 하셨는데 경상도 분들이 그러고 보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쌀 이런 것들 발음할 때 쌀 때가 아니라 살 때. 네, 7962번님 근데 아닙니다. 필요할 때 사야 합니다. 싸다고 많이 사놓고 못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한 표 하셨습니다. 역시 김옥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7732번님 저는 현명하신 누나이자 엄마요 아내이신 오키님의 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물론 옥동님처럼 한꺼번에 쟁여두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건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수나 물티슈, 마스크, 곽티슈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해야지 불필요한 것까지 쟁여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8755번님은 살 때 싸야지. 쌀 때 사야지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서 옥동이 말도 맞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문자 주시면서 자꾸 왜 여러분들 강디라고 하세요? 강디 아니에요. 옥희 동생이에요. 옥동이에요. 네. 옥동이 알고 보면 띠동갑이라서 한참 어린 것 같지만 30대. 네. 나름 제 앞가림을 하고 있는 옥동인데 여러분들 옥동이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500번님은 다 떠나서 동생 잘못 땅땅 김 여사님 한 표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오키 편을 좀 많이 들어주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소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3808번님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하는 게 현명할 듯 합니다. 대량 구매는 당시에는 싼 것 같지만 질리고 실증 나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들면 그거를 왕창 뭐 어떤 경우에는 색깔별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만 쓰면 바꿀 줄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거 뭐겠어요. 그만큼 기능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예뻐지고 그러면 새로 나온 제품들 써보고 또 나에게 맞는 거 찾아가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8462번님이 할인할 때 많이 사야지. 필요할 때 사면 비싸요 하셨는데 사실 가격이 다운되거나 이러면 좀 혹하긴 해요. 그죠? 네. 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중에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이왕 살 거, 그리고 내가 계속 두고 쓸 거니까 미리 좀 왕창 살까?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623번님은 필요할 때 사야 하는 게 현명한 소비죠. 비싼 거 할인해봤자 그거 얼마 차이 안 나요 하셨어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는 편인가요? 보면 대용량으로 묶음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씩 판매하는, 낮게 판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 가격들을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다른데 사이즈가 큰 게 아무래도 좀 더 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단위 가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작은 걸 2개 사지. 저는 이렇게 소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9328번님, 저는 쓰는 화장품 사더라도 하나만 안 사고 많이 사요. 할인이 또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하셨는데 옥동이 같으시군요. 네. 일단은 근데 뭐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서 그냥 두고 계속 쓰겠다 하신 거,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근데 저는 3808번님 얘기가 좀 와닿는데요. 계속 쓰다 보면 좀 실증 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다 보면 끝까지 못 쓰는 경우들도 많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옥동이보다는 오키 편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저렴하게 사는 게, 그리고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현명한 소비인데, 그게 사실 그러려면 발품도 팔아야 되고요. 이것저것 막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힘드시면 저희 일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저희 일요일에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코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 소비 팁 많이 알려드리니까 일요일 순서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하긴 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구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OK에서는 이번 한 주 가장 핫했던 이슈들 그리고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민주 변호사는 네. 소비를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소비를 네, 필요할 때 그때 네. 조금씩 소량씩 구매를 네. 하는 편인지 아니면 네. 한꺼번에 네. 쌀 때 네. 대량으로 왕창 네. 구매를 하시는 편인지. 저는 절충. 절충?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는 편인데 네. 또 이게 우리 또 배송비를 아끼려고 어차피 두면 쓸 거 네. 해서 좀 많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기저귀라든지 또 화장지, 또 키친타월 이런 거는 네. 저장하면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거 싫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네,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건 있네요. 네. 배송비 때문에 하나만 사도 될 거 2개 사고 네. 3개 사는 경우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예를 들면 세제를 많이 사면 우리 빨래할 거 이렇게 많아? 또 제가 설명을 하죠. 배송비가 어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용량으로 사면 좀 더 저렴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변호사님도 절충을 해서 네.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매도 하시지만 배송비 아끼려고 대량 구매도 하신답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지난주 주목을 받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네.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 정도니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무슨 혐의로 왜 재판을 받는지 그리고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의 경과와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보너스로 그에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 비록 이게 우리 선거철은 좀 지났지만 네. 선거는 또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저는 이바구 스튜디오 때도 네. 같이 법대로 합시다 이런 코너들을 진행을 했었지만 네. 그때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좀 피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을 갖고 오셨네요. 사실 이게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명절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그렇죠. 마라. 네,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정치 이야기 나오면 좌우 서로 정치색 다르면 네, 색깔 너무 따지고.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가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정치가 종교화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얘기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을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네. 판결에 대한 팩트 위주로 그리고 관련된 법률 정보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다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궁금하다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일단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어떤 혐의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어떤 혐의에 관해서 재판을 받은 거죠? 이 판결문이 네. 1심, 그다음에 항소심, 대법원까지 해서 이제 3개가 있고요. 그 판결문이 굉장히 깁니다. 네. 제가 보고 직접 다 정리를 했는데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좀 대표적인 내용만 가지고 추려봤는데 네. 총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4가지. 네. 첫 번째가요.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요. 네. 그 내용은 그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과정에서 있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네. 자신의 시장직권을 남용해서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친형 입원 시도랑 관련해서 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에 대해 2018년 5월 29일경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네. 피고인이 참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랬죠. 예, 네. 그때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네. 자신의 낙선을 우려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라는 네.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 사칭 전과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네. 그 모 지구 용도 변경 및 특혜 분양 사건에 관해서 보도 자료를 수집하던 프로듀서가 네. 어떤 시장과의 통화에 실패하자 그 네. 통화를 하기 위해서 검찰청이라고 전화를 해볼까요? 어. 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했고 네. 또 그 프로듀서가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 별일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네. 해당 프로듀서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데 필요한 검사 이름, 네. 뭐 대략적인 질문사항 이런 걸 알려주고 그 프로듀서가 실제 그 시장과 통화를 하게 되자 옆에서 함께 들으면서 추가 질문사항 등을 메모지에 적어주는 등으로 하면서 검사를 사칭해서 권한 행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 혐의로 공무원 사칭죄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후보자 토론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랬겠죠. 그러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라는 혐의가 있었고 근데 전부 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이게 네. 문제가 됐는데요. 또 나머지 하나는 모 도시개발사업 업적과 관련해서 네. 또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총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말씀해 주신 4가지 혐의들을 들어보면 네네.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와 관련해서 좀 혐의가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과연 허위사실 공표를 했느냐. 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시도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전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건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제기가 네네.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법원의 판단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왜냐면 이 판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판가름 나는 상황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네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중간에 뭐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진 부분도 부분들이 있죠.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오늘 그 가지고 오신 자료들을 보니까 진짜 변호사님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제가 본업을 하면서 또 이제 방송을 준비하느라. 네. 네네. 지금 그 대법원의 판단들에 대한 자료들을 쫙 갖고 오셨는데 네. 보다 자세한 내용들, 대법원의 판단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네. 4부에 와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부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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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변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 경과 그리고 대법원 판결 정리를 해보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혐의로 재판까지 갔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판단이 내려졌는지 달라진 부분들 좀 짚어볼까요? 네네. 일단 그 공소사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대상 사실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중에 그 첫 번째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1심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항소심, 대법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공소사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형을 그 강제로 입원시키는 과정, 그 일에 대해서 네.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느냐. 네. 그래서 이게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네. 일단 1심에서는 무죄 선고했고요. 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벌금 300만 원. 이게 당선 무효에 선고를 했고 해당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네. 당선 무효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로 네. 무죄 취지로 네. 해서 이제 항소심 판단을 파기를 하고 환송하는 그런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공소사실 부분은 뭐 모든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네. 네. 근데 그 대법원에서 항소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렇게 저희가 네. 이제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인지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문, 이제 네. 주문은 말 그대로 판결의 가장 이제 요지거든요. 네. 주문을 보면 원심 판결 중, 여기서 원심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네. 말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러니까 원심 그 법원으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환송심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환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게 기존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네.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보낸 건데 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할 때는요. 단순히 뭐 유무죄를 떠나서 심리가 제대로 안 됐다. 제대로 심리하라라고 환송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실상 결론을 내면서 환송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낸 거죠. 보낸 거죠. 네네네. 사실상 이거는 무죄다라고 이유를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유명 정치인이기도 하고 네. 여당 내에서도 유력한 대권 주자로까지 그렇죠.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는 보면 형사 판결에 따라서 그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 뭐 특히 경기도민들은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일단 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당선 무효형의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요.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의 선거예요. 당의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해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니까 직을 상실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대로 만약에 끝이 났다면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이니까 당선 무효 해당합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아닌 게 돼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당선 무효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전에 당선인 본인의 선거 범죄라고 조금 강조를 했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네. 네. 말씀하실 때. 해당 그 규정 바로 다음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인데 네. 여기는요. 그 당선인 본인 말고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네. 또는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 같은 일정 범위의 가족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범죄를 범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는 아니지만 네네. 관련자의 어떤 그 선거 범죄로 인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완화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이 경우에 또 예외는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후보자는 제외가 되니까 사실상 주 타겟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해당 규정이요. 네. 선거가 어때요? 부정이 개입될 여지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 편이 적이 되기도 하고 적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오늘까지는 내 편이었는데 그렇죠. 내일 되면 적으로 돌아서 있고 이런 경우도 너무 사실 많이 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 네네. 게 그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대 후보 진영에서 일부러 경쟁자의 선거 뭐 사무장이라든지 관련자를 포섭을 해서 그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만들려고 선거 범죄를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해당 조문의 단서에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서 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 무효로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네. 그 정치인들 뭐 벌금 100만 원이면 그 자리를 잃게 된다, 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사실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지 벌금이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고 그 네.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입후보한 후보들 입장에서야 뭐 바로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공직선거법이. 네, 제가 주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처벌받은 분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일단 없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선거에 나가거나 아니면 선거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거나 네.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유, 우리 모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 네. 그럼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저도 사실은 맡은 사건 중에 선거 사건이 흔한 사건은 아니에요. 네. 맡은 적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은 뭐 입후보 하지 않는 한 유권자인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요. 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이외의 일반 국민들에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겠네요. 아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해가지고 네.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또 업무, 고용, 기타 지휘감독 하의 자에게 뭐 쉬운 예가 부하 직원이라든지 고용인이겠죠. 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하는 자가 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장님들 중에 자신의 정치색을 마구 드러내시면서 직원들한테 누구 찍어라, 누구 찍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몇 번 찍어라 막 이렇게. 그렇다고 부모님을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네. 누구를 찍을 것인가는 자유죠. 유권자의 네, 권리인데 그 맞습니다. 부분을 옆에서 자꾸 누군가를 지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도록 하거나 이러면 이거 역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다들 잘 아실 텐데 그 선거용 벽보나 네. 현수막 등을 설치를 방해하거나 또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좀 많이들 많이 아실 알고 것 계시고.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투표의 비밀 침해죄라 그래가지고 네. 말 그대로 투표는 비밀 투표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그걸 침해한다는 건 공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가 기표한 투표지의 공개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기가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방송에서 그 말씀 여러 번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건 괜찮고요. 이건 안 되고요. 막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투표지를 공개하는 건 안 된다는 안 얘기신 됩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후보자 비방죄 등이 있습니다. 이건 좀 쉽겠죠? 후보자를 너무 비방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자가 있으면 뭐 비방이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점들은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뭐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찍으면 되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일반 형법 규정도 있어요. 명예훼손이라든지 그죠? 네. 뭐 선거벽보 찍고 하는 거는 손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특별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 사건이 넘어와서 재판을 받는 본인도 사실 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당선 무효형 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무죄를 받게 됐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원에서 어쨌든 중간에 이제 판단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이 좀 번복되면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정치적인 판단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팩트는 하나일 거잖아요. 그러면 뭐 1심에서의 판결과 뭐 최후로 갔을 때 물론 이제 처음과 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간에 이것이 또 뭐 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이런 것들 판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해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신이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단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요. 무죄였다가 또 항소심에서 유죄로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부분 그게 아까 그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에 관해서 실제 강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해서 절차가 일부 진행이 됐는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 뭐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뭐 했느냐 이런 등등 관련된 부분 보면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내지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라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요. 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가족들의 뭐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등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 공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판단의 쟁점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 범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대법원은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지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결국 법원이 어떤 사실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이미 사실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진짜 있었는지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결국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도 의견이 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도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마다 생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게 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거? 그리고 다 모두가 같은 생각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든지. 근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큰일이죠. 그리고 뭐 정치 색깔에 따라서 움직여도 안 되고요. 결국은 각종 증거에 따라 형성된 심증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각은 나름의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도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해당해서 유죄냐 아니냐에 일단 7위는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관 5위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표밖에 차이가 안 났더라고요. 맞아요. 2표 차이로 이게 완전 갈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대법원 안에 대법관들끼리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달리했고 하지만
우리가 또 법에 정해놓은 절차가 있잖아요. 네.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2표 차이로 무죄가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면서 우리 일반인들도 좀 알아둬야 될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 봐요. 네, 4827번님께서 민정님 비가 오니까 바쁘네요. 뒤늦게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곱게 비가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농사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내일과 모레 꽤 많은 비가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비 때문에 프로야구가 곳곳에서 취소가 됐네요. 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와 삼성 경기도 취소가 된 것 같고 인천에서 롯데와 SK 경기도 역시 비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비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빗길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태우의 사랑비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물러가고요. 내일도 다시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뚝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무조건 오케이.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